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 포뮬러입니다. 서킷의 역사를 다루는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서킷은 호주 멜버른에 위치해 있는 엘버트 파크 서킷입니다. 일단 개장 연도가 1953년으로 근본이 넘치는 서킷 라인업 중 상위권에 속하는 곳이고, 재개장하게 된 96년도부터 매년 매 시즌 F1 그랑프리가 열려오고 있으며, F1 시즌 개막전 하면 엘버트 파크 서킷이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많은 올드 팬분들에게는 추억도 많은 서킷일 듯합니다. 트랙의 대부분이 공공도로를 이용하고 중저속 코너가 주를 이루지만 고속 코너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셋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서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매 경기마다 방어벽을 새로 짓고 철거하기를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곡선형의 DRS 구간이 지어지는 콘크리트 방어벽이 높기 때문에 트랙 자체는 넓은 편이지만 시가지 서킷 특유의 밀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많은 F1 팬분들이 선호하는 서킷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갈 만큼 레이아웃이 잘 짜여진 곳이라 느꼈습니다. 하지만 호주 현지인들은 당연하게도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매년 새로운 방어벽이 세워지고 철거되기를 반복하는데, 그랑프리가 개최되기 2달 전부터 폐막 6주 뒤까지 인근에 있는 골프장과 축구 경기장, 심지어는 레스토랑마저도 출입이 불가능하게 통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1에 흥미를 가지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그랑프리 유치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 중에서도 목소리가 큰 인원들은 직접 발벗고 나서 시위를 할 정도로 반대파 의견 표출이 굉장히 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허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년 경기가 개최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시위대의 규모보다 그랑프리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타지인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먼저 이 서킷이 공공도로일 때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앞서 말했듯이 그랑프리가 개최될 때마다 방어벽을 새로 짓고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은 직접 가보거나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서야 이 장소에 대해 잘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다른 시가지 서킷들과 비슷하게 그랑프리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은 일반 도로처럼 이용됩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40km로 이곳에서 F1 차량을 타고 30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속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동물들에게는 천국이라는 호주인 만큼 엘버트 파크에서도 역시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펜스를 치지 않았을 때 도로 위로 동물이 올라오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엘버트 파크에서 번식하며 살아가는 블랙스완이 아기들과 같이 도로를 건너는 상황이 나오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고라니 같은 느낌의 개체지만 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애교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서킷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개장인 1953년부터 임시 폐장 시기인 58년까지 6년 동안 6번의 레이스가 열렸고, 꽤 긴 시간 동안 폐장하면서 레이스 역사의 초창기 중 한 페이지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재개장을 한 1996년부터는 슈퍼카 챌린지, 호주 레이싱카 대회, 미니 챌린지, GT 챔피언십 등의 대회를 모두 거치고, 현재는 FIA에서 주최하는 포뮬러 시리즈와 포르쉐 카레라 컵 등의 대회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남반구에 위치해 있는 서킷이기 때문에 보통 날씨가 시원한 3월달에 대회를 개최하는 편이고, 이때의 경기를 지켜보면 단풍과 은행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레이아웃이 변경된 바 있는데, 크게 변경된 것은 없지만 원래 존재했었던 9번 10번 코너가 연결되는 CKN이 사라지면서 그 구간을 현재 백스트레이트 DRS 구간으로 바꾼 것이 가장 큰 변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레이아웃은 어떻게 주행하는지 인게임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코너입니다. 피트 스트레이트 구간을 지나고 나오는 첫 코너로 약 90도로 꺾이는 코너인데, 이번 코너에서 바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며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꽤 높은 구간입니다. 실제로 스타트 과정에서 트랙 아웃이나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주로 배틀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코너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3번 코너의 난이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완만해지긴 했지만 거의 헤어핀에 가까운 각도로 턴을 한 뒤에 4번 코너를 100km 정도의 속도로 넘어가야 하는 중저속의 복합 코너이고, 6번 코너가 오기까지 풀스로틀을 밟으면서 가속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6번 코너부터 9번 코너 직전의 DRS 구간까지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과 7번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너 역시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1, 2번 코너와 비슷한데 조금 더 완만한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이 코너들을 지나는 순간부터 풀스피드로 달리는 곡선형의 DRS 구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다 지나가고 나면 고속 S자 코너인 9번 10번 코너가 나오는데, 이 코너의 시작점이 시야가 트여있지 않은 블라인드 코너이기 때문에 감속 관리와 더불어 드라이버 개개인의 담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네 번째 DRS를 이용하고 난 뒤에 직각의 11번 코너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곳 역시 휠락으로 인한 트랙 아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지만 웬만하면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코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만한 코너인 12번 코너를 지나고 나면 마지막 두 개의 코너가 나오는데, 이곳도 많은 연습량이 뒷받침돼야 하는 곳입니다. 시야가 트여있지만 헤어핀에 가까운 코너 각도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곳에서의 감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트랙션이 흐트러지면서 기록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무서운 코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호주 서킷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한국과는 계절이 정반대인 국가인 만큼 봄에 그랑프리가 열렸을 때 정반대인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킷이고, 개인적으로 호주라는 국가는 털을 잡고서 살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나라인데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알고 싶은 서킷 추천해주시면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